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팁은 HTS를 바라보면서 단타 치는 것을 멈춰라. 멈추면 비로소 시세가 보이고 돈이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좌에 돈이 들고 있다면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뭔가 어마어마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우리 사업이 오늘 좀 장이 좀 조정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 불편하시죠?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업이란 말이죠.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업은 마음의 사업이다. 근데 별로 감이 안 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다 잡았어요. 결론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비중이 중요하다. 얘기 굉장히 많이 드렸죠. 그죠? 비중은 어기고 또 몰빵 치면 안 된다. 특정한 종목을 매수해서 올라가면 수년만 돼 팔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의 자세를 잘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아직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뭐가 되죠? 가진 돈도 뺏긴다고요. 이해가셔요? 가진 돈도 뺏긴다.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돼, 우리가? 마음 수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 니체의 말씀을 하나 듣고 가는 게 더 좋겠죠. 그죠? 니체는 이렇게 말하네요. 나의 실패까지도 사랑해라. 니체는 절대적인 긍정주의자였다. 그는 부정 속에서 긍정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실패 속에서 성공을 찾아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 병균 속에서 치료의 백신을 찾아내듯 니체는 상처로부터 치료의 힘을 발견하곤 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친다. 그래, 올 테면 와봐라. 나의 운명이여. 나는 나의 고통과 나의 실패를 사랑하겠다. 거룩하게 긍정하겠다. 니체에게 삶을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택하는 대상이 아니다. 주식하다가 여기 살아야 될지 뒤져야 될지 걱정하는 놈들 있죠. 니체는 그런 게 걱정이 아니래요. 거룩하게 긍정하는 그 무엇이다. 그는 어떤 운명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괴로워도 슬퍼도 그것이 내 운명이면 기꺼이 사랑하겠다고 말한다. 그것이 니체의 운명이다. 한국 경영철학의 대가 윤석철 교수도 생은 명령이다. 생존 경영이 아무리 어렵고 부조리가 난무해도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넘어질수록 더 강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투자가이죠. 그죠? 네. 우리의 삶은 우연곡절의 연속이다. 실패와 성공,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 이기와 기회, 불안과 안정이 반복적으로 순환하며 굴러간다. 얻어야 밝음의 가치를 알 수 있고 내려가야 정상의 기쁨을 갈구할 수 있으며 주가가 내려가니까 뭔가 좀 느끼는 게 많이 있죠. 그죠? 실패해야 성공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그러니 어느 한쪽만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수도 올라간다고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떨어진다고 너무 나빠하지도 말라. 뒤돌아보면 외면할 수도 없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내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하네요. 실패하라. 그리고 배워라.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은 죽음이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날을 앞두게 되면 삶을 돌아보고 후회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반성을 많이 하죠.
주식 주장 많이 지금 폭락하니까 반성을 많이 할 거예요. 스탁론 쓰지 말라고 했는데, 신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해놓고, 몰빵 치지 말라는데 해놓고 지금 바이오 테마주, 바이오니 무슨 헬스니 뭐 이런 거 좋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랄하고 질러놓고 지금 고민하는 인간들 많이 있죠? 예?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건 죽음이고, 웃음을 값지게 하는 것은 눈물이고, 사랑이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이별이다. 아, 기가 막히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 사랑을 성숙하게 해요. 삶에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 삶에는 어느 것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경험이 인생에 관한 수업이다. 모든 경험이, 여러분이 내려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도 다 인생 경험이에요. 성공을 값지게 만드는 것은 실패를 통해 깨달음과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실패는 덮어두고 부끄러워야 할 목이 아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덮어놓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는 것이. 더 많이 드러내고 배워야 할 교훈이다. 똑같은 실패를 하고서도 누군가는 교훈을 얻어 성공의 발판으로 삼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좌절하고 절망에 느낀 채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이 속으로 침잠한다. 이렇게 장이 조정할 때 본인이 실패했던 사람들은, 뭔가 부자빠 하지 말라는 거 한 사람들은 굉장히 후회하면서 새롭게 여러분들 이제 반성할 거예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좀 신용 거는 엄마들 뭐라 그랬어요. 신용 제발 좀 빨리 해지해라. 스탁론 쓰는 회원인데 저번에 상담했는데, 나하고 상담해서 스탁론이 나쁘다고 얘기해주면 즉각 스탁론을 버려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있다가 지금 날벼락 맞았을 거야. 날벼락 맞았을 거야. 아유, 속상해. 내 가슴이 아프다 지금. 몇몇 사람 신용 건 사람, 스탁론 쓴 사람들 내가 상담했는데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2억을 스탁론을 썼더라고. 미친놈아, 스탁론 쓸 때가 상투야. 바닥에서 스탁론 쓰고 싶어도 못 써. 그래도 실패하지 않으면 주식의 깨달음이 없으니 어떡하냐. 내가 주식을 깨닫는데 5번 실패를 했어. 5번 깡통. 그러니 이제 한 번, 2번 난 깡통 났다고 후회하지 말고 거기서 즉각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부자아빠가 실패했던 과거를 얘기해주면 그걸 겨울 삼아서 성공만 하기 바라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실패로부터 깨달음을 배우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다. 실수나 실패는 누구나 하지만 실수나 실패로부터 누구나 배우지는 않는다. 위대한 성공 뒤에는 언제나 무수한 실패의 얼룩이 점철이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그 과거에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반복하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린 사람들이야. 아름다운 성공의 무늬도 따지고 보면 좌절과 절망의 얼룩에서 생긴 것이다. 그 실패의 얼룩을 사랑하지 않고 성공의 무늬를 가질 수가 없어. 실패는 걸림돌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디딤돌이기 때문이다. 실패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조금 벌었다고 건방 떠는 애들 있지. 그거 내 돈 아니다? 그거 주님이 돈을 가져가. 두고 봐. 내 말 틀리나 맞나? 너네가 주식시장에서 실패하고 단단한 집을 질 수 있고 단단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은 뭔 줄 알아? 실패를 해봐야 돼. 그래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깨닫게 된다고. 어떤 주식들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지 깨닫게 돼. 그러니 초보자들 그냥 덤벙대면서 돈 벌겠다고 꺼불질 말어. 여기 돈을 막 퍼주는 데가 아니라고. 썩을 놈들 주식시장에 돈 갖고 오면 그냥 퍼쳐먹으려고 그래. 도둑놈 심보 아니야. 주식시장에 큰 손들이 돈을 막 논아주냐? 다 내 돈 뺏어가려고 온 거예요, 큰 손이. 맞아, 틀려. 큰 손은 돈 나눠주는 사람들이 아니야. 개미들의 돈을 갉아먹는 사람들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뿔도 경험도 없는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돈 뜯어먹겠다고, 돈 벌겠다고 껍적대고. 네가 용서도 못 가져가니까 초보자들은 주식을 꼭 공부하고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읽고 경험도 하나도 없는 것들이 주식시장의 돈을 그냥 버쳐먹으려고 그래? 가진 거 다 뺏겨. 내 말이 틀리나 맞나 시간이 다 검증해. 그래서 편지가 많이 왔잖아. 아빠, 제가 아빠 이야기를 3번이나 거부했습니다. 아빠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돈 다 잃고 거지가 된다면 이제 후회하고. 자, 니체 얘기 더 맞아 듣자고요. 분명한 것은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당신이 정체성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요건 써야 되겠다. 실패는 걸림돌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다. 아, 써 이거. 실패는 걸림돌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디딤돌이다. 아, 이거 써야지. 또한 실패는 가능성의 한계를 체험하게 해준다. 한계에 도전하지 않고서는 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알 도리가 없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는 것은 실패를 경험했어도 같은 시도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패의 경험이 중요한 것은 이를 반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 아는 거 배우는 게 말이에요. 제일 중요해. 주식시장에서 큰 손이 논 덫에 걸려드는 건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게 되면 큰 손에 덫에 걸려요, 안 걸려요? 큰 손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개미들은 그 하지 말아야 할 짓을 꼭 합니다. 지금 불안한 게 뭐예요? 스탁론이나 주식이 불안한 건 뭘까? 에? 그런 걸 썼기 때문에 선물 옵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거예요. 네버러지 썼잖아. 비록 많은 체험을 했을지라도 이후에 그것을 곰곰이 고찰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어떤 체험을 하든지 깊이 사고하지 않으면 꼭꼭 씹어먹지 않으면 석사를 거듭하게 된다. 실패를 꼭꼭 씹어먹지 않으면 설사를 거듭하게 된대.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며 무엇도 자신있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그럼 뭐지? 거듭거듭 반복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자, 수업 시간에 동방 박사님 조용히 하세요. 다른 소리야. 지금 이게 연세 많은 분들이 안티가 많이 저한테 항의가 많이 와요. 항의 전화가. 저 강의 시간에 좀 쓸데없는 채팅하지 말게 해주라고. 정상적인 방법만을 찾을 것인가? 돼지는 평생 하늘을 볼 수 없다. 돼지는 평생 하늘을 볼 수 없대요. 목뼈의 구조상 일정한 각도 이상으로 고개를 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빠지는 것이다. 넘어지고 자빠지면 하늘이 보인다. 이게 참 진리네요. 깡통나고 돈을 잃어보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지? 넘어지고 자빠져야 평상시 볼 수 없던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것이다. 정해진 길만 가면 정해진 것밖에 볼 수 없다. 그 길 위에 이탈해야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실패의 길도 걸어봐야 성공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인생을 장애물에 직접 부딪히지 않고 정성에 도달한 사람은 없다. 남다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모두 우연곡절과 파란만장한 역경을 극복하고 정상에 도달했다. 여러분이 정상에 도달하려면 우연곡절과 파란만장의 역경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상에서 길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상의 길만을 고집하지도 않았다. 때로는 비정상적인 길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전을 감행했다. 어쩌면 상식을 따르지도 않고 그 상식에 시비를 건 몰상식한 사람이 들인지도 모른다. 이젠 우리도 상식에 시비를 걸자. 그리고 상식에 벗어나 비정상의 길을 찾아 떠날 때 비록 니체처럼
여러분들 장이 나쁘다고 삐지지 마세요. 장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스탁론 신용 써가지고 또 선물 옵션 해가지고 실패해 보신 회원님들, 당신들이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갔기 때문에 지금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벌 수 없는 길이에요. 몰빵 쳐서 저 위에 순이 엄마한테 팔라는 생각, 그것도 안 돼요. 나쁜 생각이죠. 네. 나쁜 생각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 전당포 사업이에요, 전당포. 전당포는 뭐냐면 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 전당포에서 물건을 잡아주면 죽죽죽 쏟아질 때 전당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당포 할 때 스탁론하고 신용으로 사면은 전당포 망해요. 예? 예. 지금 가장 인기주가, 인기 많은, 지난번에 그 VIP 강의에서 물어봤어요. 지금 담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랬더니, 제약바이오가 없대요. 그게 담고 싶대, 제약바이오가. 에? 그게 가장 담고 싶대. 어떤 사람은 화장품이 담고 싶대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요새 많이 많네. 아이고, 지랄이고. 한미약품도 오래간만에 장대음선 한 대 때리고. 요건 그래도 덜 맞았네. 녹십자? 이건 여러 방 맞았네. 그지? 예. 홀링스. 이것도 많이 맞았죠. 지난번에도 보면 이번 장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주도주들은 잘 망가지지 않아요. 자, 2011년 서킷 브레이크에 걸렸던 생각을 해보자고요. 언제 걸렸냐면요. 서킷 브레이크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남의 돈 빌리는 거예요. 스탁론이. 이거 큰일 났네. 신호빌님, 책 좀 읽고요. 아직 주식 사시면 안 되겠어요. 알죠? 주식장에 하얀 도화지예요. 여기 착한 학생들은. 이런 도화지에다가 이 도화지 같은 착한 학생들이 깨끗한데 여기 하얀 도화지에다가 탐욕이 감력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신용을 쓰는 거예요. 탐욕.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게 되면 스탁론을 쓰게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어떤 아무리 좋은 주식도 장이 폭락하면 8월에 다 폭락했어요. 그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장이 반등하면 다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주도주들이 2011년에 서킷 브레이크에 걸렸죠. 그죠? 걸렸는데 대장주는 어때요? 쉽게 망가지지 않아요. 또 반등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현재 인기 종목들은 반등을 할 겁니다. 반등에 여러분이 팔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들은 스물스물 앞으로도 시세가 없어요. 그러나 밑에 있는 종목들, 저 밑에 새로운 출발하는 것들은 지금 장이 나쁜데 저점을 더 깰 수도 있어요. 자, 2011년 이번에 주도주 했던 애들이 보면 한미약품이 2011년 8월에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2011년 8월의 모습을 가서 보면은 그 이후도 더 빠집니다. 그럼 새로운 주도주들은 앞으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슬퍼하지 마세요. 자, 많이 하락했는데 8월의 모습이 서킷 브레이크일 때가 여기에요. 그리고도 더 빠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더 빠진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상투친 종목이냐 앞으로 상승할 종목이 중요한 거예요. 응?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아무도 주가가 내일부터 올라간다는 거 맞출 사람은 없어요. 지금 부자파 VIP 회원님들이 상당히 수익 낸 사람들도 다 이 고통을 받은 거예요. 이 고통이 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거든. 투자한 게 후회되면 주식 투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 분산해서 투자했으면 하락하더라도 잘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해야 되는 조치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여유 자금으로만 해야 이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죠? 장이 빠지면 여러분들 다 짜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유 자금으로 종목도 많이 분산하고 비중 작게 해서 널널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월봉으로 봤을 때 좋은 종목들은 언제나 우상이 한단 말이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주 죽여주고 가죠. 그러면 한미약품 같은 거는 여기 산 놈이나 여기 사서 반토막 난 놈이나 다 잘한 놈이잖아. 여기 산 놈이나 여기 산 놈이나 여기 산 놈이나 다 잘하는 거예요. 그죠? 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이 빠진다고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진 종목이 앞으로 시세가 크게 날 놈이냐 아니면 시세가 많이 나서 하락할 놈이냐를 여러분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기아차에서 보면은 2011년 같은 시기에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종목과 버려야 할 종목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보시면 2011년 8월의 모습이 언제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2008년 11월 주도주인데도 여기서 더 빠지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도 그 자리가 너무나 축복받은 자리잖아요. 그죠? 더 빠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고통이 더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참아야죠. 고통이 더 온다고 그러면 손절매 3% 하고 또 가요? 쉬었다가 좋을 때 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조정을 할지 더 많이 갈지 내일 뛸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종목에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량주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 우상향하더라. 예를 들어서 녹십자 홀딩스 같은 거 제약적으로 됐죠. 시간이 지나서 다 우상향하더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뭐죠? 시세가 많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났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골라야 돼요. 시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참여자들이 얼마나 더 마음이 부정적이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오래 보니까 선교철이 가까워서 그런지 북한을 욕하는 글들도 많고 또 무슨 후보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상당히 말들이 많은데 쓸데없는 정치적인 뉴스 이런 걸 부정적으로 북한 문제도 너무나 과장되게 생각하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주식시장이 조정할 때마다 북한 문제는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수십 년간 지금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캔피셔의 말씀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죠. 변동성이 가장 위험한 요소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투자의 위험 요소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대부분 직관적으로 변동성을 떠올린다. 그죠? 투자자들이 위험과 변동성을 같은 뜻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다. 변동성은 투자자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위험 요소인 건 맞다. 그죠? 특히 단기 투자자들은 투자의 변동성이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여긴다. 단기 투자하면 그래요. 주정장에서 보유 주식이 단기간에 20% 하락한다면 단기 투자자들은 심장이 먹는 기분이 들 것이다. 그리고 대형 약세장에서 보유 주식이 30%, 40%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본다면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 들 것이다. 그래도 주식 투자는 변동성을 감내한다. 금융 이론에 의하면 투자자들이 이 변동성에 대해 장기적으로 보상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로 증명이 된다. 그죠? 그러나 변동성이 유일한 위험 요소는 아니다. 위험 요소는 수없이 많다. 사람들은 채권이 주식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안전화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위험 요소가 없는 채권은 없다. 채권 투자자가 부도 위험에 직면한다. 신용 등급이 높은 회사에도 위험이 있다. 다만 미국 국채는 부도 위험이 이례적으로 낮다. 그 위험이 매우 낮아서 전문가들은 미국 국채 이자를 흔히 무이자 위험이라고 한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위험이라는 것은
상당히 투자로서는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이 올 때마다 비이성적인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를 우리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것이 종합지수로 보면 언제는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언제는 덜 하락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이걸 변동성으로 보면요. 변동성 차트로 보면은 여러분 재밌어요. 변동성 차트는 보게 되면은 변동성 차트를 미국 차트로 보면 VIX라고 그러죠. 이거 변동성 차트가 한번 볼까요? 변동성 차트를 한번 어둠인가요? 좀 크게 봐야 되겠죠? 빅 차트로. 지금 작은 차트인데 좀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VIX를 좀 봐야 되겠죠? 변동성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차트예요. 사람들이 비이상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이 차트가 움직여요. 공매도 세력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거 보면 8월에 여기에요. 예.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보면은, 올 데이터로 봐야 되겠죠. 이게 리먼 사태예요. 변동성은 언제나 급격히 상승해요. 8월의 변동성입니다. 지금 이거는 현재 변동성이에요. 예, 조금씩은 이제 변동성 차트가 상승하고 있는데 8월보다는 지금 얕습니다. 예, 요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시장에 공포감을 느꼈냐를 나타내는 공포지수라고 봐도 되죠. 그죠? 예. 근데 지금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시장이 종합지수를 보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때가 IMF였어요. 이때는 완전히 주식이 완전히 종이 되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 리먼 사태 때도 그랬잖아요. 완전히 종이 되는 느낌이었죠. 그죠? 근데 어땠어요? 지나보니까 좋은 회사는 다 거기서부터 많은 수익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변동성이 와도 장기 투자자는 다 견뎌내야 돼요. 변동성이 온다고 손절하고 변동성이 오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걸 잘 견뎌야 돼요. 그러면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지나보면은 이 고통을 잘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해가세요? 고통을 잘 이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종합지수는 이렇게 생겼지만 삼성전자는 어떤 모습이냐? 그죠? 삼성전자는 IMF 때 그런 변동성이 무지하게 강했지만 그 위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9.11 테러 때 변동성이 아주 나빴어요. 다 올라왔고요. 이거 디몬 사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기적으로 오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조정이 거의 리듬이 또 맞아요. 그죠? 예. 이 간격을 보면 또 그죠? 이렇게. 예, 거의 5년에 한 번씩 오는 이런 간격. 잘 보면 마디가 있죠. 이걸 우리는 마디라고 그래요. 마디가 있죠. 이게 어느 정도 좀 따뜻한 시간이 있으면 추운 시간이 오고, 이게 뭐죠? 시장시계잖아. 따뜻한 시간, 추운 시간. 따뜻하고 춥고, 따뜻하고 춥고, 따뜻하고 춥고, 그죠? 그 양달과 응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따뜻할 때만 주식 투자하고 추울 때는 안 할래. 이건 맞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작은 금액으로 이 고통을 내 마음의 훈련을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초보님들 잘 들어요.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할 때 큰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요. 작은 금액으로 이 훈련을 받으면서 가시면 여러분 실패 없이 부자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식을 매수할 때 나는 이 주식을 절대 팔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매수하세요. 작은 금액으로. 알죠? 마음의 훈련이 해서 마음의 근육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 마음의 근육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아마 이 무리해서 융자를 받았다거나 무리한 돈을 가지고 지금 투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요. 네, 그러면 30분에 끝나라. 자, 여러분의 지금, 상태. 여기도 지금 아마 슬픈, 오늘 마음의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몇 동가? 예. 이게 말이에요. 지금 신용을 썼다가 스탁론을 쓰고 또 은행 융자를 받아오고 무리하게 뭐 적금 해지하고 이런 분들을 지금 쳐보자고 막 이런 분들은 마음이 상당히 지금 아마 여러 가지가 막 나의 머리를 막 뒤수습거릴 거예요. 그죠? 예, 마음의 근육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테스팅 한번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과연 마음의 금이 어떤 상태인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설문조사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첫 번째로는요, 마음이 불편하다. 마음이 불안하다. 2번에는요, 마음이 불안한데, 신용이나 스탁론을 썼다. 또는 선물 옵션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2번이야. 1번은 마음이 불안하지만 현금이다. 현금. 장기 투자용이야. 예. 그 다음에 마음이 불안한 분. 마음이 편한 분 없겠죠. 장 빠지는데. 그죠? 3번. 예. 오늘 요것만 하죠. 예. 요거를 설문 한번 할 거예요. 자,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근데 내 주식은 현금이다. 그러면 1번. 불편하지만. 마음이 불안한데 나는 신용 스탁론 뭐 이런 거 다 썼어. 그랬더니 많이 불안해. 1번은 현금이야. 신용 외상값이 없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신용 너 여기다 체크하면 돼. 예, 지금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치세요. 괜찮습니다. 신용 스탁론 쓰면 아무리 여러분이 올라가는 장이 좀 먹어도요. 이렇게 장이 조정할 때 한 방에 거지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게 안 떠서 그럴 거예요. 들랑달랑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뜰 수도 있어. 이제 다 뜨나? 자, 1번은 스마트폰에 안 뜨나요? 아하. 그런 게 있구나. 스마트폰은 잘 안 뜬다네. 오래간만에 설문조사 하니까 상당히 오늘 참여가 많네요. 1번이 마음이 불안하다가 많이 있네요. 그죠? 근데 2번이 그래 없는 것 같은데 192명 중에서 약 10%가 신용 스탁론 써가지고 상당히 불안하시다고 그러는데 그게 있잖아요. 제가 다 해본 경험 있잖아요. 그거 하게 되면 마음이 막 지금 막 엄청 불안할 거예요 아마. 근데 마음이 편안한 분들이 이게 스마트폰에는 뜨지 않는답니다. 스마트폰 가진 분들로 보는 분들이 지금 아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스탁론 이런 거 써가지고
힘든 분들은 상담해주는 주간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올리세요. 저기다 좀 자기 불편하니까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7번 누르고요. 창피해서 쪽팔려서 못 쓰겠다 그런 분은 전화